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진로 분야 강연을 맡은 방종임 멘토입니다. 먼저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조선일보 교육섹션 조선에듀에서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10년 이상 기사를 썼고요. 이제는 후배들의 기사를 보는 데스크 역할을 더 맡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을 망라해서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많이 쓰다 보니까요. 요즘에는 교육 전문 기자로 불리는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요즘에는 한마디로 축약해서 소개할 수 있는 키워드가 생겼어요. 바로 유튜브 다들 하시죠? 유튜브에서 교육 대기자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교육대기자에서 채널을 운영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기자라는 채널명은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기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채널을 오픈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셔서 지금은 10만 명을 내다볼 정도로 교육계에서 대표 채널로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교육 고민을 몸소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가짜 정보에 휘둘리는 일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입시 정보, 학원 정보에 휘둘리는 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좋은 정보,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이 생겨서 채널을 오픈하게 됐고요. 거기에는 제가 만났던 교육 전문가들 중에서 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 국민 육아 멘토로 유명하신 분이죠. 오은현 박사님을 비롯해서 영재발굴단의 노규식 박사님, 그리고 공부가머니에서 이병훈 소장님 같은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모셨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 분으로는 아마 1타 강사님들이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국어 영역의 유대종 강사님을 비롯해서 사탐 영역의 이지영 강사님, 그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선님 정승재 수학 강사님이 있었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의 영상 잠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도 불안하면 한 학기 정도라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치동 쪽에 한 중1 정도 애를 둔 학부모님이 처음으로 학원에 찾아가서 상담실장을 만나는 순간 그때부터 눈물을 터뜨리죠. 맞아요. 예? 아직까지 내버려 어머니 왜 애를 방치하세요? 이거부터 시작한다. 죄책감을 끌어일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모아져서 무조건 선행학습을 시키고, 근데 선행학습 가면 뭐가 제일 좋으냐면 학부모님들도 그러고 성적 나오는 거, 그것도 테스트 본 거가 몇 점 나왔습니다. 올해 이번에 그 자녀는 몇 점 만점에 몇 점이었고 몇 등으로 여기 통과하였습니다. 그럼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레벨 테스트.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저거라는 거죠. 진도를 빨리 빼는 분위기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대기자 TV.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재 선생님은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어요. 이렇듯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 교육 현실에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진짜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만난 교육 전문가들, 그리고 저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만났거든요. 스카이 합격생을 비롯해서 아이비리그 합격생들,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 친구들의 공통점, 공부를 잘하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말고 봐주세요. 얼마 전에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셨는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반 아이들 중에 수업 시간에 몇 명이나 집중할 것 같으세요?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은 이미 많은 친구들이 자는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7, 80%는 아직 집중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답변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선생님이 무서워서 잠을 자지는 않지만 수업 때 딴 생각을 하거나 책에 낙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공부에 점점 자신감을 잃고
공부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친구들 중에는 3학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수포자라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랬고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앞으로 이 친구들이 정말 많은 수업 시간을 겪게 될 텐데 이 수업 시간에 어떻게 보낼까?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시간이 괴롭다며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누구나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모두 다 공부에 매달려야 되는 현실은 아니지만 물론 그리고 특기 적성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일찍부터 개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끊임없이 수업 때 선생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든지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인지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끊임없이 밀린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학창시절에 이런 경험은 트라우마,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대학을 가든 안 가든은 본인이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 맞지만 못 가는 상황이 되면 자존감이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라면 공부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가 만난 수많은 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교육 전문가들을 만나서 내린 결론, 공부를 잘하는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타고난 것이 아니냐. 지능지수가 높으면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능지수가 높으면 유리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수업 때 수업 내용을 더 잘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유리한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능지수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죠.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데에는 지능지수 말고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타고난 머리와 상관없이 공부를 습관처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공부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공부를 하는 것은 즐겁지 않은 과정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이 즐겁지 않은 과정 속에서 내가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그것을 수업 때 집중이 안 되는데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이런 노력들을 하려면 타고난 머리와 관계없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바른 공부 방식으로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공부를 습관처럼 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바른 공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집어넣는 공부가 아니라 꺼내는 공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중하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만난 친구들은 중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새벽까지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들도 학교에서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고 학원 수업도 열심히 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성적이 나오는 것은 천차만별이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것의 차이가 기억력, 얼마나 내가 배운 내용을 기억하느냐, 제대로 잘 기억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학생마다 공부한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는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 이유는 누구든지 방금 수업에서 들은 내용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만큼 기억하는지는 저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머릿속에 넣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머릿속에 있는 것을 배운 내용을 꺼내서 기억한다면, 더 많이 꺼내는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더 많이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계속해서 본인이 배운 것을 꺼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입력보다는 출력에 익숙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입력하는 데 급급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경우에 머무는 수업을 그런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잘 인식을 했는지를 꺼내는 연습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때 선생님이 술술 문제를 푸는 거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보는 공부는 5%, 듣는 공부는 10% 정도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는 공부, 입력하는 공부에만 익숙할 경우에는 학습 효과가 그만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가 깨어나서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배운 내용을 오래 기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등생들의 습관을 보면 배운 것을 그날 오후에 반드시 꺼내는 연습을 많이 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백지, 흰색 종이에 자신이 오늘 무엇을 공부했는지를 한번 써본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부모님이라든지 동생들한테 오늘 배운 것을 한번 말로 설명해 보는 식으로 이렇게 출력의 과정으로 공부한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거창할 수도 있으니 간단한 방법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그 수업 끝난 다음에 10분 동안 복습을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지금 방금 배운 것을 좀 더 출력을 함으로써 기억을 잘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팁을 드린다면 부모님이라면 자녀들에게 보고 듣는 공부에서 멈추지 마시고 배운 내용을 공책에 쓰는 공부라든지 부모님에게 설명하는 말하는 공부가 공부 효율을 더 높여준다는 것을 반드시 자녀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우등생들은 저마다 성향이 많이 달랐어요. 공부법이라든지 가정 형편 다 달랐어요. 그들의 비교를 알기 위해서 공통 질문을 많이 던졌거든요. 그런데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공부법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답변이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아는 과목은, 제가 잘하는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제가 취약한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즉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거를 심리학 용어로는 메타인지라고 하거든요. 메타인지가 높으면 공부 효율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분야는 이렇게 보완하고 내가 아는 것은 이렇게 유지를 한다. 이런 학습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해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내가 설명을 하다 보면 막히는 구간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것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모르면서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학습 효과에서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학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원에 다니시죠. 많은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학원에 다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어쩌면 학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운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사교육비를 조사를 해보면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경신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찍부터 부모님 손에 의해서라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학원을 다니게 되면 수동적인 학습 습관이 길러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학원을 왜 다니니? 학원을 왜 보내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은 대부분 비슷해요. 모르는 분야, 모르는 과목을 보완하기 위해서요. 라고 답변을 하시면서 실상은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유명한 학원의 명성을 위해서 우리 아이도 거기에 보내면 우리 아이가 마치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 아이의 특성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니기보다 누군가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좋아하는 학원 중에 유명 학원이 있어요. 유명하게 명성이 높은 학원. 근데 이런 명성은 사실 입시 성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광고를 하는 학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위권이 많이 다니는 학원을 더 선호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상위권이 많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유명 학원이라고 무작정 가게 되면 들러리 취급을 당하거나 공부 의지가 꺾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유명한 학원이고 커리큘럼이 빽빽한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들의 방식이
100% 정답이라고 강요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학원일수록 대표적인 경우가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거든요. 대치동의 학원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정말 어마무시하게 내주는 학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왜 숙제를 많이 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학생들이 그 숙제를 하면서 잠시나마 숙제를 통해서 공부를 하기를 원하는 학원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숙제를 많이 내줬는데 아이가 안 할 경우에 그랬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그 책임을 아이한테 돌리기 위해서죠. 우리는 잘못이 없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 같은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그 숙제를 안 하면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대충대충 빨리빨리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안 좋은 학습 습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학원은 주변의 권유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학원, 나에게 맞는 학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공부는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학습 효과가 높은 방법을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에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분명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책상만 앞에 있다고,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래 있다고 학습 효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몸은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뇌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뇌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뇌가 어떻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냐? 그것은 책을 볼 때 대충 건성건성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 목표를 생각한다든지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한다든지 끊임없이 뇌를 움직이게끔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할 때 대충대충 해서는 절대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뇌를 반드시 계속 가동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면 학습 효과,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경험 누구나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과 몸 그리고 뇌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게, 마음은 편하게 공부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우리나라 교육열 너무 높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공부 경쟁에 어렸을 때부터 시달리고 거기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공부를 즐기면서 하고 공부를 습관처럼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습관을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길러진다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늘 새로운 변화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시기를 앞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여러분들한테 공부의 팁을 알려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공부 고민이 조금 더 덜해지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질문 몇 가지를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3분의 1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3분의 2 아이들은 어떤 점에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들이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3분의 1 친구들은 이거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업에 집중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습관에서 나옵니다. 습관을 어느 정도 학습 습관을 잡은 친구들은 수업 때 집중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수업 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초등학생 기간에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습관을 잡는 것, 학습 습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문해력이에요. 요즘에 많은 친구들이 책을 읽는 친구들이 드물죠. 책을 읽지 않다 보니까 교과서를 읽었을 때 따라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를 읽었을 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이해가 되고 선생님 말씀이 이해가 되면 집중하는 3분의 1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라면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는 생활습관, 학습 습관을 잡고 책을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질문을 받아서 읽어드릴게요. 쓰는 공부보다 말하기 공부가 효율적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주입식
위주의 교육이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말하는 공부를 할 곳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꺼내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꺼내는 공부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꺼내는 공부는 어떤 형식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본인 스스로한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백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흰색 종이에 그날 공부한 거, 해당 과목을 공부한 것을 다시 정리하고 스스로에게 말해보고 그리고 어떤 형식이 필요하다면 녹음기에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누군가한테 꼭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부모님께 꼭 설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이는 특별히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고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질까 봐 조금 걱정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원 수업이 꼭 필요하다면 언제부터 선택해서 다니는 것이 올바를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학원을 다니는데 적합한 시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학습 목표가 명확할 때 그리고 학원에서 얻을 부분이 정확할 때 그때 다니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들이 뭐 2학년 때 많이 가니까 3학년 때 많이 가니까 그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게 혼자 공부하다가 막히는 순간순간이 많을 때 내지는 선행을 좀 하고 싶다 아니면 현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해서 나는 좀 더 진도를 나가고 싶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을 때 학원을 활용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공통 질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일상으로 돌아갈 청소년들을 위해 멘토로서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이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서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다 물리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기를 심리학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 연습을 하는 기간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나 시련이 다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 회복 탄력성에 달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나만의 방법을 터득을 한다면 예행 연습을 한다면 앞으로 위기나 불행이 왔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복 탄력성을 많은 분들이 심으셔서 앞으로 이 코로나를 비롯해서 더 많은 위기들이 닥쳤을 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